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체코와 몰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피파 랭킹 36위 승무승승승입니다. 체코의 약점은 득점력입니다. 물론 리그 전반의 분위기나 팀의 특성도 상당히 공수전환이 빠르고 공격적인 팀이기는 합니다. 다만 체코의 문제는 확실하게 상대의 블록을 격파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3월에 열린 경기에서도 1월에 지휘봉을 잡은 하세크 감독이 2승으로 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모두 한 골 차이의 승리였습니다. 신임 감독도 팀의 단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몰타 피파 랭킹 171위 페페페모모입니다. 몰타가 생각보다는 수비에서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공격은 답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탈리아, 잉글랜드, 우크라이나가 있는 조에서 사실점이 최대였다는 점은 고무적인 성과일 듯합니다.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 지브롤터 같은 팀들이 한 번씩은 6골 이상의 대량 실점을 허용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몰타가 체코를 상대로는 실점의 폭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체코가 전력 상황에서 위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기동력으로 상대 블록을 격파하는 데는 다소 부진한 흐름이고 몰타도 생각보다는 실점을 줄이는 역량이 좋은 편입니다. 체코를 상대로는 공격은 몰라도 몰타가 실점의 폭 자체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더 3.5 양상 속 체코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아르메니아와 카자흐스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 피파 랭킹 95위 무페페페페입니다. 슬로베니아에게 파이브백을 가동하는 극단적인 수를 썼지만 1대2로 패배하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꽤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전력입니다. 물론 아르메니아가 상당히 뒷심이 약한 편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같은데 한 골을 넣은 지난 경기에서도 6분 만에 결승골을 실점하고 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피파 랭킹 100위 승패승승패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늘 원정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가까운 지리적인 특성상 홈과 원정에서의 페널티와 어드밴티지가 극과 극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덴마크를 3대2로 잡아내면서 이변을 일으키나 하던 것도 홈이었고 0대5로 플레이오프에서 그리스에게 패하는 등 갈수록 예선에서의 성적이 좋지 못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원정을 가는 카자흐스탄의 페이스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 거리가 원정에서는 페널티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르메니아가 뒷심이 좋지는 못한 팀이라서 어느 정도 골이 따라잡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버 2.5 양상 속 아르메니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알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니아 피파 랭킹 66위 무무페페승입니다. 지브롤터를 3대0으로 격파했습니다. 일단 브로야와 아사니가 모두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면서 걱정이던 공격수들이 감을 잡기는 했습니다. 다만 워낙 전력 차이가 컸던 매치라 알바니아가 상당히 할만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듯합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이 원정에서 약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무시하기에는 어렵기도 합니다. 아제르바이잔 피파 랭킹 112위 패승패승무입니다. 아시아에 가까운 지리적인 이슈가 있는 팀입니다. 따라서 원정을 가는 상황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상당히 약점을 잘 드러내는 편입니다. 사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를 상대로는 한 점도 승점을 따내지 못했을 정도로 전력 차이도 매우 큰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에서 이강인 팀을 상대로도 한 골 차이의 석패를 기록하는 등 수비적으로 발전한 모습은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알바니아가 지난 경기에서는 전력 차이가 워낙 컸던 대진이었음을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유로 예선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원정에서 유독 약했고 전력 차이가 큰 팀을 상대로도 부진했지만 그래도 한 골 차이의 석패로 어느 정도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알바니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루마니아와 리히텐슈타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 피파 랭킹 46위 승승무패무입니다. 불가리아와 무승부입니다. 결국 공격진이 지난 경기에서도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수비에 비해서 빈약한 창 끝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리히텐슈타인을 상대로는 공격진의 무게감이 뚜렷하지 못한 팀들도 활력을 찾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던 편입니다.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임을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리히텐슈타인 피파 랭킹 202위 페페 페무페입니다. 일단 지난 경기 클럽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인 브로야에게도 실점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산마리노, 지브롤터 같은 팀과 달리 실점을 커버하는 능력치 자체는 하위 전력 중에서 개중 낮다는 편이나 여전히 전력 차이가 큰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템백을 가동하는 성향이 짙어서 하프라인을 넘기기 어려운 공격력의 팀입니다. 다만 창 끝이 상당히 처참한 것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리히텐슈타인이 전력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지만 지브롤터나 산마리노 같은 팀들 중 수비는 개중 나은 편입니다. 언더 3.5 양상 속 루마니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와 핀란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피파 랭킹 39위 모모페페 승입니다. 지브롤터에게 이기기는 했지만 2대0이라는 스코어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만큼 스코틀랜드가 보여주는 공격력이라는 점이 크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미드필더에서 맥긴이 풀어주고 맥토미니가 의외의 박스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지만 결국 핀란드가 박스를 굳히는 상황에서의 대응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듯합니다. 핀란드 피파 랭킹 61위 승승패승패입니다. 포르투갈이 측면을 공략하는 것을 1대1 상황에서 돌파하기는 무리였습니다. 물론 박스 안에서 5명이 배치되며 상대의 중앙 돌파를 최대한 막아세우는 모습은 꽤 인상적입니다. 포르투갈의 공격과 스코틀랜드의 공격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큰 편이기도 해 핀란드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수비 능력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푸키가 킬러 본능을 살려서 2골을 기록한 점도 나름 칭찬해 줄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스코틀랜드도 공격력에서 윙어들이나 넘버9 선수들이 확실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핀란드도 블록을 박스 안에서 세워서 500을 만드는 모습도 보인 만큼 스코틀랜드가 미드필더진의 공격 역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100%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